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사흘째 단연 관심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의 의혹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표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한 적이 없다. 또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또 자녀 조기 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박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그동안에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할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요. 그 연구윤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남대 자체 검증을 통해서도 표절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 학계의 여러 가지 관행과 다른 그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적극적으로 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국민검증단이라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뭐 김건희 씨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그랬죠. 발표를 해가지고 예. 더 이게 좀 증폭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의 저런 해명이 과연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해명이 됐을까 여전히 좀 예. 의문이 남고요.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는 특성상 이 국민 정서를 굉장히 크게 건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내 자식은 여기 공교육이 미덥지 못해서 어릴 때 그것도 편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예. 공교육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 상당한 모순 아니냐. 이런 이제 이 국민들 감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저 답변만으로 혹은 그 자세를 낮춘 것만으로 충분히 해명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제 공교육 이 수장을 맡기에는 전문성 측면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오늘 여러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신상 관련된 해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측면도 오늘 청문회에서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오해가 풀렸다. 특히 이제 그 표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도 읽혔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소명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소명이 된 게 아니라 오명이 계속 확인이 된 거죠. 표절 교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뭐 국민검증단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이진숙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019년 충남대 총장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아무 부정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직후에 기획처장의 보직 교수를 맡습니다. 즉 보훈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측근이 말하자면은 검증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기획처장이라는 거는 대학교 보직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은 좀 뭐 좋은 보직이라고 이제 이렇게 선임 보직이라고 얘기되는데 예. 그렇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 충돌이고 보훈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지금 뭐 그 카피에 대해서 이제 뭐 돌려보면은 뭐 10% 이하로 나온다고 오늘 또 강변하던데 그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자기 어떤 그 세상에만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 그 아까 검증단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공계의 특수성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공계는 모든 데이터와 그런 그래픽까지 다 표절합니까? 그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공계이기 때문에 더 깐깐하고 더 검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자 탓을 합니다. 이건 제자들이 다 동의했고 심지어는 뭐 제자들은 나에게 대해서 하나도 이의 제기한 게 없고 항변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여기서 한마디 좀 더 드린다면 이진숙 후보자는요. 교육부
교육부 장관을 떠나서 사회부총리입니다. 지금 예.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부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선임 말하자면 장관인데 이렇게 정말 자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성찰하지 못하는 분이 과연 사회부총리를 맡을 자격이 있나? 저는 교육부 장관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분에게 우리나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그런 중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이건 후보가 당연히 결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 이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었죠. 그럼 먼저 그 정 후보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뭐 법원에 신청해 갖고 결정으로 나눈 거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과거에 이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 장관 지명 전이었다. 그렇게 좀 선을 그었네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뭐 장관 지명 전에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불소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다 정지되는 건 맞지만 재판이 정지되는 것과 공소 취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는 그 공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검찰 스스로 걷어들이는 건데 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당연히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 뭐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요. 예. 때문에 이제 정성호 후보자도 장관 지명되기 전에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던 거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성호 위원장이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그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 관계에 있기도 하고 예. 또 가장 최측근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질의가 집중됐던 것 같은데 근데 평상시에도 정성호 그 후보자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영 논리나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비교적 어쨌든 그 공정한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도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예. 그런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대통령 지금 재판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기보다는 예.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평소에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굉장히 이제 좀 합리적인 견해, 그렇죠. 의견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서 인식이 이제 그렇게 많이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요번 그 이 대통령의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오전에는 이제 저렇게 선을 긋는가 하면 오후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위원장이 네. 그냥 유도성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 이춘석 위원장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면 네, 그렇죠. 예, 조건을 공소 달았죠. 취소 사유다라는 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정도 한다 동의한다라고. 했죠. 근데 예. 과거에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개인 의원의 자격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결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공소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그 관련자 재판들은 다 또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매우 복잡하고 더군다나 그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휘발성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근데 이춘석 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렇게 유도성 질문함으로써 약간의 공간과 여지를 열어두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무리 저 사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까지도 갔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법무장관 됐으면 지금 가장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6개월 안에 그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수 있는 있는 분인데 그걸 이제 위원장이 슬쩍 질문해가지고 동의를 얻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정성호 의원이 이제 임명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정말 사리 분별에 맞게 저는 일을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개혁 정신에, 그러니까 개혁 정신에 입각한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게 맞지, 여기 대해서 군더더기인데 지엽적인 거 잘못 건드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동티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최소한의 정치적 경륜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위원장들이 여권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여지를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유도하는 거는 저는 그건 청문회장에서 조금 피해야 될 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견해도 궁금했는데 관련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성호 위원장이 뭐 일부 개인적 견해를 포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 양형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다는 과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 평소에.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법무부가 사면 실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사면 명단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 사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장관의 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 고유 권한 범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거다라는 오늘 정성호 후보자의 답변이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도성 질문을 많이 했고 네. 박지원 의원도 관련 질문을 했고 사면해야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견해는 어떠세요, 평론가님? 저는 또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럼 대법원 판결은 뭐가 됩니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하고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녀 형기를 지금 그 반도 채우지 않은 분한테 지금 사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특혜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때 대선 캠페인 때 일 찍으면은 빨리 볼 조국이라는 그 얘기가 결국은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런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것들 또한 보훈성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여권에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조국이라는 그 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여러 가지 진영별로 뭐 다 그 정당별로 엇갈리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 굉장히 상처와 실망감을 줬던 그 사안 하나는 분명하고, 그다음에 공론장에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이제 행위를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갖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권이 군부를 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면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법무부 장관이 물론 이제 사면 제의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우회 압박을 하는 그런 통로로밖에 저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봐야 저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분다. 예. 국민 여론이 동의해 줄 때 사면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동떨어진 측면들은 자꾸 이제 저는 인위적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자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면초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 지금 민주당 내부의 그 여론, 기류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그 대표단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직 회장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 그 전직 회장단들도 지금 현재 보좌관으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저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민주당 내부 여론의 기류를 보여주는 거다. 예. 아마도 이 정도까지 간다면 그 강선우 후보자가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데다 이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예. 있습니다. 오늘 뭐 병원에서도 갑질을 했다. 예. 뭐 이런 그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저는 이게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그 당 안팎에 그 여론이 더 거센 이 사퇴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좀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는 예.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하는 형식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결국 이제 자진 사퇴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물론 본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 건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장관이 못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현직 의원에 대한 이제 평가로 남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악화된 여론을 그냥 뭐 뚫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이제 대통령 임기 초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뭐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네. 병원에서의 갑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23년 7월이죠. 그때 이제 네. 코로나 말기였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PCR 검사를 맡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병원 출입이 가능한데 이제 그 7월에 본인의 가족이 입원해 있다는 어떤 병원을 찾아갔는데 네. PCR 검사를 하고 가족을 면회하셔야 합니다. 병원 측이 얘기하니까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바로 이런 상임위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인데 예. 내가 이 병원 잘 안다. 어허.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뭐 울음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허. 결국은 정규 PCR 검사를 못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출입을 시켰다 했는데 특혜를 준 준 거군요. 거죠. 근데 네. 강선우 측은 그해 8월에 내가 아프리카 가려고 거기에 예방접종 받으러 간 거다.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예방접종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가도 되는데 왜 가족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의문이 남고 예. 그렇게 구체적인 병원에 어떤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강 후보자의 직접적인 답변은 아직 안 나온 안 나온 거죠. 건 안 나왔지만 예. 사실이 만일 그렇다고 확인된다 그러면 이거는 갑질을 넘어서 일종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병원 측을 강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또 휘발성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예.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이 의혹과 논란들이 지금 청문회가 끝났지만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강 후보자가 계속 방어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리고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 네.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여성계, 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 예. 여기서 잇따라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말씀하신 걸 보니까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여론인데 지금 여권의 기대와 달리 여론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새로운 의혹, 새로운 폭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이진숙 후보자도 오늘 뭐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총장 시절에 아하. 그것도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예. 그런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또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그 사전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칭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거나 고집했을 시에 정권 초에 지금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예.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명체례라는 건 이제 부담스러운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결단해서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상호 민정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뭐 여론들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다. 뭐 그런 표명은 없었고요. 그렇죠. 계속 보고를 드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이 느끼는 바를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전달해서 정말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예. 정무수석으로서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말 부정적인 얘기까지도 낱낱이 보고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여권에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2005년부터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제도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인데 여기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원이 중간에 낙마한 사례 없어요. 사실 20년 만에 처음 낙마하는 거 부담이고 뉴스고 그다음에 뭐 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골든타임에 뭘 좀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심대한 타격이죠. 근데 전 소탐 대실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을 빨리 정리했을 때 이른바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투자한 게 많은데라고 멈칫멈칫하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예. 빨리 잘라냈을 때 잘라내야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여권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금요일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남은 16개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후보자, 이진숙, 이 강선우 후보자가 모든 의혹과 시중의 나쁜 비판 여론을 싹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요. 나머지 후보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아하. 나쁜 예.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금요일까지 정은경 후보자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 보고 좀 다른 데에 대한 어떤 스펀지 완충막 역할을 한 다음에 주말쯤에 이르러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에 대한 이제 결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두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여권으로서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우상호 수석, 강윤정 대변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자진 사퇴를 하든지 하든지. 주말쯤에 저는 이루어지지 주말쯤.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중진 의원 4명의 실명을 지목하면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행사 참석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송원석 비대위원장 직접 해명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20일 날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우리 당 의원님들 행사가 있거나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했을 때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분위기가 생각했던 세미나 분위기와 다소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소개만 받고 인사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먼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쇄신 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윤희숙 위원장이 어떤 취지로 어떤 심정으로 저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임명됐다가 바로 사퇴하는 바람에 한 번 이제 흠집이 난 상태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그 혁신의 깃발을 잡았는데 그러면 조금은 좀 체계적이고 치밀한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모습 보니까는 다소는 좀 갑작스럽고 좀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원래 이제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바로 내려놓은 이후에 인적 청산 문제가 있었고 두 분이 지목이 됐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 명단은 갑자기 없어지고 이 지난 그 며칠 사이에 당에서 있었던 전환길 씨 등등이 참여한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당의 중진 지도부 혹은 행사를 주최했던 당의 중진 지도부 윤어게인 세미나.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의 뭐 사과 혹은 당원 당규에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분들의 이름을 지목을 했어요. 물론 저분들도 뭐 넓게 보면 혁신의 대상일 수 있을 거고 또 인적 청산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저렇게 네 분을 지목한 게 사전에 계획되거나 준비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 그런 발표였을까 다소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뭐 혁신위원회가 꼬다는 보릿자루냐 이런 식의 관측들이 많은데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비대위에서 수용이 돼야 그게 이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저런 방식의 접근이 의원총회나 비대위에서의 수용성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게 안철수 혁신위의 좌초에 이어서 또 한 번 혁신위가 좌초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윤어게인 그 토론장에 이제 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그런 성격의 그 토론회인지도 몰랐었고 가서 원래 축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분위기 이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먼저 나와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데 그런 분이 어떤 행사에 간다는 건 정무적 판단을 해야죠. 자신의 발 하나, 그다음 동선 하나, 메시지 하나, 워딩 하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평의원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또 신중했어야죠. 왜냐하면 저렇게 말 그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되는 자료를 봤을 때 주요 참석자하고 행사의 성격 이런 거는 다 그 문건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전 제가 보기에 조금 저 얘기는 지금 좀 논란이 되니까 지금 좀 그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저렇게 두 가지를 저렇게 세게 저격한 이유 두 가지가 좀 약간 좀 저는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밖에서 혁신위와 비대위의 관계를 약속대리는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혁신위가 센 걸 내놓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혁신의 모습으로 약간 뭐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엔 이게 전당대회로 슬쩍 건너가면서 위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이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중에 우리의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아마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아주 4명의 구체적인 이제 이 네이밍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 4명을 보면 일단 송원석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 행사에 관련된 거지만 나경원, 장동혁 의원은 지금 당대표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혁신위를 딛고 지금 결국 전대로 슬쩍 건너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 직접 거명함으로써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혁신위 문제를 내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가 이른바 건너가기 징검다리용의 그 전당대회 우리가 호위용이 아니다라는 모습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갑자기 꺼내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숙 혁신위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몇 번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일 날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회에서 얘기됐던 혁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글쎄 지금 분위기상 뭐 그 윤희숙 위원장이 거론했던 혁신안이 특히 이제 뭐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요. 그래서 그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거기다 또 하나 이제 폭탄을 던진 셈이 됐는데요. 근데 저 네 분을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거취를 결정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취를 뭘 어떻게 결정해 달라는 건지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저게 이제 총선 불출마를 의미하는 건지 그럼 아직 3년이나 남은 건데 지금 그걸 약속한다 그래서 그게 지켜질 리도 만무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 뭐 당에서 나가달라는 얘기인지 다소 좀 윤희숙 위원장이 인적 천사 내용이라 그러면서 네 분을 지목하고 뒤에 덧붙인 거취를 결정해 달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고 뭘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또 개파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의원 전원이 서약해 달라라는 요구도 했는데 근데 개파 활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당의 개파라는 거는 늘 있어 왔고 있기 마련인 거고요. 다만 그 개파 활동이 당의 발전이나 혹은 또 국민들의 어쨌든 이 시선이나 혹은 뭐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난 뭐 친윤이라는 당내 주류 세력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 한마디 하지 않고 결국 이제 국정을 파탄내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거지 개파 자체를 뭐 하지 말아라 없애라 개파 활동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과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잠깐 짧게 보겠는데 민주당 오늘 TV 토론회를 처음 했죠.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TV 토론 처음 했는데 확실히 좀 방향은 같아 보이는데 두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리더십의 어떤 이게 차이는 좀 많이 나죠. 나 보이더라고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박찬대 약간 우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압사건을 유선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각축을 벌이는 모양인데 여기서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용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좀 세게 나가는데 박찬대 의원도 아예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방향성을 하자는데 약간 결은 달라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